내가 살던 집은 옥탑방이었어. 외계인도 충분히 들어갈 만큼 작았지. 근데 언제든지 그 집에서 뭐가 일어날지 몰랐어. 어느 날 나는 그냥 잠들기 위해서 침실로 가려고 했는데 이상한 물건 때문에 어떻게든 그 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 거울을 보면 내 뒷모습이 드러났는데 얼굴 대신 뼈가 보였거든. 내가 이상한 괴물이 되어버린 거야. 나는 너무 무서웠고 당황했어. 그리고 그날 밤에서부터 모든 게 계속해서 이상해졌지. 매일 밤 창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거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근데 문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고 내가 밖을 보면 누구도 없었어. 그리고 어느 날은 이상한 존재가 나에게 다가와 내가 말을 걸었는데 나에게 걸렸던 저주를 푸는 방법을 알려주었어. 방법은 만족스러웠어. 그래서 시도해봤어. 이제는 그 방에서 내가 벗어나고 내 얼굴이 보이는 거야. 내가 미쳐버린 건가? 아니면 그냥 괴담일까? 어쩌게 생각해야 할까? 그래, 내가 겪은 게 이상한 괴담일지도 몰라. 근데 나는 그 집에서 다시 살고 싶지 않아. 그곳에서 멀리 떨어져 살 것이다. 어젯밤 나는 내 옥탑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창문을 열어놓고 잘 때마다 바람이 살짝 부는 소리와 함께 시원한 공기가 들어왔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깨어났을 때 뭔가 이상한 형체가 나와 있었다. 그 형체는 날 부시리면서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정말 놀라서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뒤돌아서 옷간으로 뛰어갔다. 그러면서도 누가 내 방에 들어온 걸까 생각하곤 했다. 나는 그날 밤을 지냈지만 그 이후로도 매일 밤이 되면 이상한 소리와 함께 그 형체를 발견하고는 계속해서 놀라고는 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어딘가에서 뭔가 내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 나는 그저 이렇게 살면서도 괴롭혀지는 것 같아서 속상하고 불안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으려고 했다. 그러던 고민 중에 나는 내가 사는 집이 옛날에 보이는 이미지와 달랐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지형을 검색해보기 시작했고 찾았다. 그 지형은 내 마을에서 정말로 유명한 유적지였다. 그리고 그 유적지에서는 예전에 일어난 불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 내가 살고 있는 집도 그 불이 일어난 당시에 깨어진 걸까 싶어서 더욱 속상했다. 하지만 그게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나는 우선 여기서 무엇인가를 해결해야 했다. 그래서 나는 유적지로 힘겨운 길을 가서 시도해봤다. 그러고는 갑자기 나를 둘러싼 모든 것이 어두워졌다. 그리고 나는 내 안과 밖으로 떨리는 듯한 강한 느낌을 느꼈다. 그리고 그 느낌으로 인해 나는 드디어 자유로워진 걸 느꼈다. 이제는 밤에도 느낌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내 옥탑방에서 자는 것도 안전하다. 그저 이상한 형체 본 미스테리 괴담은 다 끝났다. 이상하게도 이 괴담 이야기를 다시 되짚어보면서 굉장히 길다고 느껴진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이 괴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느꼈던 불안한 감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에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에 시달렸기 때문에 이제는 그 자리에서 자유로워져서 좋은 기분이다. 시간 좀 있으면 좋은 괴담 하나 들려줄게. 이 괴담은 귀신 괴담이야. 괴담을 들으면서 조금 무섭게 느꼈으면 좋겠어. 일어서서 발걸음을 옥탑방으로 향해보자. 옥탑방은 항상 조용하고 적막하다. 너무나 조용해서 심심해 보였는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이곳이 무섭게 느껴질지도 몰라. 어쨌든 이번 괴담의 주인공은 옥탑방에 서 있는 귀신이야. 어느 날 한 남자가 주민등록증을 찾기 위해 옥탑방을 처음으로 찾았어. 그러나 그는 계단을 올라가는 중에 매우 불안해 보였다. 그 이유는 옥탑방에 한 여성이 입이 열려 있다는 소문을 듣기 때문이었어. 어쨌든 그는 옥탑방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는데 그 안에는 죽은 여자가 있었어. 그녀는 사람들이 소문냈다는 대로 입이 열려 있었고 그녀의 복장은 창백하고 몸은 차가울 정도로 얼어붙었어. 후에 그 남자는 신고해서 관계당국에 그 이야기를 전했어. 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겠다는 것이다. 귀신들이 옥탑방을 호황적인 장소로 만드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건 그냥 추측이야.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이 이야기를 심심하게 들을 거면 옥탑방 계단을 올라가지 않는 것이 좋아. 혹시나 여자 혼자 계단에 서서 있다면 조용히 다시 내려가는 게 좋을 거야. 끝까지 들으면서 무서워했으면 좋겠어. 한번 옥탑방에서 살던 어느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은 자신이 불안해하지 않는 것을 좋아했어. 그래서 혼자 살면서도 고요한 시간을 즐기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은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 옥탑방에서 눈, 코, 입 없는 달걀 귀신을 본 거야. 이 달걀 귀신은 첫눈에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꼭 봐야 할 부분에는 눈, 코, 입이 없었어. 그리고 머리 변신을 했다. 어쩌면 흰 옷에 푼 허리띠를 하고 어쩌면 민간 동화에서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처럼 보였다. 그 달걀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미어나가려는 듯한 말투로 여러 물음을 던졌어. 왜 이곳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살고 있는지,
누구와 함께 사는지 등등. 그러면서 그 달걀 귀신은 신기한 미소를 지었지. 그 사람은 얼른 옥탑방에 들어가 문을 건쳤어. 그리고 그 이후로 그 달걀 귀신은 다시 볼 수 없었다는 믿음으로 그 사람은 살았어. 하지만 밤마다 달걀 귀신의 말소리가 자꾸만 떠오르더라. 어쩌면 그것은 그 사람의 상상일까? 아니면 절대 존재할 수 없는 것일까?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 하지만 그 사람은 그 이후로 계속해서 어디서나 희한한 소리를 들을 때마다 눈, 코, 입 없는 달걀 귀신의 기억이 떠오르는 걸 못 잊고 있었어. 그렇게 옥탑방에서 눈, 코, 입 없는 달걀 귀신 본 미스테리 괴담 이야기였어. 이야기 괜찮았지? 아니,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소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 옥탑방에서 새벽마다 들리는 노래응얼 소리야. 미스테리한 괴담으로 유명한 이 이야기는 정말 끝까지 모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까 해. 어떤 이야기든 시작은 언제나 같아. 노래응얼 소리는 매일 새벽 3시쯤부터 시작되어서 옥탑방 주민들을 괴롭힌다고 해.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오는지 몰라서 상상할 수 없이 무서운 거야. 일단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못 멈출 수 있어. 그게 정말 끔찍하긴 했지.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일까? 아무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심리적인 충격을 받아서 찹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이후로 옥탑방 주민들은 하루 평생을 참고 지냅니다. 거기에 대해 많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있어. 그중 한 가지는 그 소리가 따라 나오면 적어도 5년간 사는 것을 멈추지 않으면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이야기가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 소리는 왜 옥탑방에서 들리는 걸까? 옥탑방의 소리를 다른 방에서 들을 수 있는 건 불가능해. 왜냐하면 그 소리는 무려 200m에서도 들린다고 하거든. 그 소리는 마치 천국에서 내려오는 듯한 느낌을 준다. 그런데 그 소리가 저 세상에서 올라온다는 말도 있어. 뭐 이건 다 괴담이던가. 그래도 아직까지 그 괴담이 풀리지 않은 건 사실이야. 어쩌면 이 모든 일은 옛날 옥탑방 거주자의 음악적 역사와 관련이 있는 걸 수도 있겠어. 또 어쨌든 그 소리를 듣게 되면 한때 옥탑방에 살았던 그들의 삶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해. 그게 다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무슨 일이든 역시 실마리는 항상 존재할 것이야. 어쨌든 그런 미스테리한 이야기도 이 세상엔 참 많긴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꿰뚫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이야기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모든 것을 다 깨닫지 않아도 삶은 계속되니까. 그리고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중해. 그럼 이만 할 말은 다 했으니 이제는 다른 것들을 찾아보는 건 어떠니? 우리 이제 미스테리 괴담 이야기를 들어봐요. 이야기는 한국의 어느 한 도시에 살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그 남자는 바닥에 위치한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그의 방은 아주 작았고 창문이 없어서 어둡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단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이제껏 겪어본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은 그를 무서움으로 떠들썩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그는 그 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갑자기 깨어나게 되었죠. 무슨 일인가 싶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방 위쪽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어요. 비명이 멈추고 그의 방문에 이상한 것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건 누군가 얼굴만 있고 둥둥 떠다니고 있었어요. 그것은 모양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것의 존재감은 명백했어요. 그날 이후로도 여러 번 그는 그것을 본 적이 있었어요. 주로 밤에 이상한 소리나 비명을 듣게 되면 그것이 다시 나타나곤 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귀신이 나타날 때마다 자신에게서 정신적인 의지를 잃기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이제 국민 사이에서 괴담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 귀신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그의 방을 방문한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그 귀신 때문에 이제는 반지하에 살기가 더 복잡해졌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 귀신을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런 괴담이 아직도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우리는 좀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다들 조심하세요. 반지하에 살았을 때 창문을 통해 보이던 것이 있었다. 한때는 너무 무서워서 창문을 닫아놓을 정도로 내 마음을 괴롭혔다. 그것은 검은 모양체로 동물이나 사람과 같은 것도 아니었다. 그것은 단지 검은 형체일 뿐이었다. 나는 성격상 괴담이나 음산한 이야기를 좋아한다. 그래서 이 집이 이상한 집이라는 소문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되자 바로 이곳을 찾아왔다. 이미 첫날부터 묘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꼈지만 나는 그 기운을 무심코 내려받았다. 하지만 창문에서 보이는 검은 형체를 보자마자 나는 황당했다. 그 형체는 어딘가에서 이곳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다. 물론 이것은 완전한 막장 괴담일 뿐이다. 하지만 어딘가 불안한 기분은 늘어갔다. 잠이 오지 않을 때마다 그 형체가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 같았다. 그 형체는 나와 놀려는 듯 하였다.
미친 듯 틀어진 TV 또한 나를 흥분시켰다. 때로는 창문 밖으로 무언가가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어느 날 그 형체가 나의 머리에서 사라지더니 생활은 다시 안정적으로 흘러갔다. 하지만 내게는 미스테리의 괴담으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 형체가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왜 검은 형태로 보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쨌든 그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 반지하에서 나와 지금은 안전한 곳에 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런 기분이 다시 찾아올까봐 긴장이 되면서도 언제나 그 형체가 떠올라 무섭기만 하다. 이야기를 끝내며 그 형체는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우리 집은 예전에는 반지하로 사용되던 공간을 방으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었어. 거의 매일 같이 사용하던 우리 가족만이 알고 있던 작은 비밀 같은 공간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 가족은 물소리가 들렸다는 것을 발견했어. 그날 밤 나는 호기심을 느껴 화장실로 가봤지. 그랬더니 정말 물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더라고. 내가 사용한 게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조금 겁이 났고 적어도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것에는 확신이 들었어. 이후로도 온 가족이 함께 그곳을 방문했고 매번 물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했어. 그리고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 점점 논란이 되기 시작했지. 나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 가장 논란스러운 이유들 중 하나가 바로 그 도시의 생명력이 반지하 화장실로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이건 정말 이상한 미스테리 괴담이었어. 몇 주 후 우리 가족은 결국 이상한 일의 원인을 발견했어. 우리 집 앞도로 건설 공사 중 담배꽁초 하나 때문이었어. 담배꽁초 때문에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다니 말이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 이제는 그 일도 끝이 났지만 이상한 게 발견될 때마다 우리 집 가족은 결코 대충하지 않고 꼼꼼하게 조사하려고 노력해요. 그게 더 좋다고 생각해. 이게 이야기야. 어쩌다 보니 나는 어두운 반지하에서 잠이 들었다.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데 꿈에서 무언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내 손에는 가위가 있었다. 난 가위를 쥐고 있었는데 어디서 온 거지 나도 몰랐다. 그런 중 가위가 내 손에서 떨어졌다. 그리고 또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다. 이런 것도 내 꿈의 일부인가? 난 가위를 놓지 않았다. 그리고 어떤 힘이 내 손을 조종하는 것 같았다. 나는 눈을 떠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내가 혼자였다. 반지하에서 가위는 내 손을 조종하고 있었다. 난 다시 눈을 감고 가위를 내리는 것을 막아보았지만 누군가 나를 차단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렇게 가위가 계속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리고 가위는 내 몸을 향해 날아갔다. 항상 내려가던 방향과는 반대로 나를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생각했던 것과 같이 가위는 나를 넘어서 일으키고 나의 몸을 떠밀고 그 자리에 몇 초 동안 내가 머물러 있었다. 그러던 중 가위가 다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가위가 내 손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아보았지만 또한 막을 수 없었다. 나는 이제 난감해졌다. 이게 꿈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내 꿈을 훼손하고 있는 건가? 내 머릿속에서 드는 생각을 토대로 나는 살짝 손목을 꺾었다. 그러자 가위는 살짝 돌아가고 나는 완전히 깨어나 버렸다. 내가 깨어나자마자 나에게는 누군가가 내 꿈을 훼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반지하에서 아무도 없었지만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무서웠다. 이제는 반지하에 가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나와서 좀 더 무서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일어나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괴담처럼 느껴졌다. 이전에는 가위도 잡아본 적이 없었는데 꿈에서 가위를 조종하는 나를 보게 된 건 이상한 경험이었다. 앞으로는 꿈에서도 조금 더 조심스럽게 꿈을 꿀 계획이다. 어제 친구들이랑 일어나서 이삿짐을 싸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려고 했어. 그리고 이삿짐을 옮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친구가 몇 명 왔어. 우리가 이사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멍청하게도 새 집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어. 이삿짐을 싸고 출발했지만 도착 후에는 시장이 끝나기 직전이었어. 그래서 우리 집 주소를 찾으러 가는 길이 쉽지 않았어. 우리는 결국 좀 늦게 도착해서 이삿짐을 옮기기 시작했어. 이사하는 동안에는 아무 이상 없이 옮겨진 것 같았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어. 새 집은 반지하에 위치했는데 나는 왜인지 좀 이상한 침대를 선택했어. 그래서 침대를 옮기려고 했는데 그림자가 내 방으로 들어왔어. 처음에는 내가 너무 신경 쓴 것 같아 보이긴 했지만 계속 눈치를 살펴보니 그림자가 이물질과 같은 걸 가지고 있더라고. 그리고 그림자가 침대를 지켰다가 작은 나사나 볼트를 내버렸어. 그래서 나는 다른 침대를 선택했고 그날 밤에는 아무 문제도 없이 잘 수 있었어. 그러나 이후에도 그림자가 계속해서 주변을 스캔하고 있었어. 이 기분이랑 상황이 생각나면 아직도 소름이 돋아. 그냥 내 머릿속에서 난 괴담 같기도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건 맞는데 잘 모르겠어.
아마도 그림자가 어떤 물체와 결합해서 내 방에 왔을 가능성도 있겠지. 그래서 이사할 때는 더 조심해야겠어. 자, 이제부터 반지하 소나기 날씨에 대한 미스테리한 괴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 한 달쯤 전 비가 쏟아지는 밤에 난 반지하에서 자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내 눈에 누군가가 보이더라고. 그 누군가는 여성 같은 형체를 하고 있었는데 정확하게는 눈으로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저 느낌일 뿐이었어. 이상한 건 그 누군가가 날 바라보면서 움직이는 거였는데 그걸 보면서 내가 무서워서 소리조차 내지 못했어. 그리고 몇 분 후에는 그 누군가가 사라졌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나는 반지하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때야말로 놀랐어. 내 친구들이 모두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는 거야. 모두 비 오는 밤 반지하에서 자다가 갑자기 느껴지는 여성 형체를 보았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 궁금해서 조사를 해보았어. 그런데 이 괴담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형체를 반올령이라고 부르더라. 반올령은 죽었지만 아직 귀신이 되지 않은 여성들의 형체라는 거야. 이 여성들은 자신의 사연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이 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라고 해. 이 괴담이 정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비 오는 날 반지하에서 자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질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반지하에서 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서 말이야. 혹시 이사를 가면서 이전 주인이 일가족을 다 죽였다는 괴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그 괴담은 유명한데 실제로 이사한 집이 그 괴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이 있더군요. 내가 들은 이야기는 그 집에서 일가족이 자살했다는 것인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가 미스터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사한 집도 그 괴담과 관련이 있다는 소문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사를 하면서 쫓겨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가끔씩은 집안에서도 의문스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이야기도 있네요. 생각해보면 그 집이 괴담과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굉장히 고요하고 무서운 분위기를 풍긴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기 시작한 첫날부터 뭔가가 계속해서 나를 쫓아내려는 기분이 들었는데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분은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전 이야기들이 거창하게 말하는 대로 정말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집에서 무언가를 목격했다는 이야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괜히 나쁜 꿈이나 하는 기분은 들 수 있으니까요. 어젯밤에 집에 가다가 가로등 앞에 뭐 이상한 여자가 서 있길래 난 궁금해서 다가갔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날 보자마자 사라졌어. 근데 그 다음날 밤에 또 거기서 그 여자를 본 것 같아. 그래서 또 다가가 봤는데 이번에는 뒤돌아보며 살짝 웃고 사라졌어. 정말 이상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사라질 수 있지? 여자였다기보다는 유령 같아. 그래서 나는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조금은 두려움을 느끼기도 해. 어젯밤 집에 가는 길에 무덤가를 지나다가 귀신을 만났어. 정말 무서웠어. 나는 친구들과 함께 집 앞까지 걸어가고 있었는데 길이 어둡고 무덤들이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참 끔찍했어.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걸어가는 소리와 맞지 않는 불규칙한 발소리였지. 우리는 한번 돌아왔는데 거기 아무도 없었어. 하지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어. 우리는 무덤이나 어디서 내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거기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그러다가 그때 갑자기 앞에서 누군가 나타났어. 정말 끔찍한 화장을 하고 있더라고. 머리카락은 이상한 모양으로 엉켜 있었고 얼굴은 살짝 부어 있어서 정말 무서웠어. 우리는 경계심을 느끼며 멈춰섰어. 그런데 갑자기 그 귀신이 달려와서 우리를 밀쳐냈어. 우리는 마치 귀신이 만들어낸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느껴졌어. 그리고 귀신은 우리를 추적하던 것 같았어. 우리는 집 근처에 도착했을 때까지 귀신을 피해 달렸어. 그리고 마침내 집 근처까지 왔을 때 그 귀신은 사라졌어. 하지만 우리는 정말 무서운 경험을 했고 이제부터는 무덤가는 절대 가지 않을 거야. 우선은 지하 노래방에서 일어난 미스터리한 괴담부터 얘기해보자면 나는 몇 년 전 친구들과 함께 지하 노래방에 갔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노래를 부르고 음식을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새벽 1시쯤 되어서 우리 중 한 친구가 비켜줘야 할 게 있다고 하여 화장실로 나갔다. 하지만 그 친구는 노래방을 떠나지 않았다. 우리는 찾아보았지만 그 친구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때마다 비 비쳤던 등 장화 발자국도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전화를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도망쳐버린 것일까 생각했다. 그러나 그 친구의 휴대폰으로는 전원이 꺼져 있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고개를 말아 올려보면 그 안을 훑어보는 집중력도 바로 떨어져 버렸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주목을 독차지한 누군가가 등 뒤에 머물러 있었다. 그 누군가는 다리가 없는 귀신이었다. 귀신은 얼굴을 보지 못할 정도로 어둡게 느껴졌으나 그 옆을 지나 다시 노래방 밖으로 나가버렸다. 우리는 겁을 먹어 그 귀신 소식을 듣기 전에 새벽 이른 시간에 노래방을 나오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꿈일 수도 있었겠지만 왜일까 노래방에 들어가면 다리 없는 그 귀신의 모습을 항상 떠올리게 된다. 그래서 이제는 노래방 방문을 꺼리지만 않는 게 내 안전인 것 같다. 이야기하려는 게 바로 반지하 홍수 났을 때 비명소리 났던 미스터리 괴담이야. 이 괴담의 주인공은 한 가족이었어. 그들은 아주 좋은 조건의 집을 구하고 반지하에 새로 이사를 왔어. 그런데 이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강수량이 많아지고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해서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았는데 그래서인지 언젠가 홍수가 발생했어. 그러자 이 가족은 마치 영화 속 같이 대처했어. 최대한 수위가 높아질 때까지 살을 붙여 최소한의 부분만 손상을 입게 하려고 했거든. 그리고 마침내 가족들은 살아남았어. 하지만 그 이후에 이 가족은 홍수의 영향으로 병이 생겼고 그들은 그 병으로 몇 년간 고통스러운 생활을 해야 했어.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생활로 인해 그들은 집에서 자신들의 비명을 들을 수 있게 되었어. 매일 밤 사라진 것처럼 귀에 꽂히는 비명 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그들은 점차 미쳐가게 됐어. 이 괴담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내가 선택하는 거야. 하지만 한번 도전해볼까? 다음 비 오는 날. 집 앞에서 한 번쯤 그 가족의 비명 소리를 들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때? 가져보지 않을래? 그러면 이야기를 해볼게.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나는 그때 대학생이었어. 그날은 마침 시험 기간이 끝나서 친구들과 술을 마셨다. 그리고 굉장히 늦게까지 그곳에서 놀다가 지하철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어. 그러다가 지하철에 탔는데 나는 내일 아침 9시에 일어나야 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찍 내려야 했어. 그래서 나는 지하철에서 잠을 자기로 마음먹었어. 하지만 어쩌면 10분 정도 지나지 않아서 누군가 내 팔을 어루만졌어. 그리고 나를 잠에서 깨워주기 위해서 끝없는 얘기를 시작했어. 아무래도 그녀는 내가 피곤해서 잠을 잤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내 얘기를 계속 들려주는 것이었지. 그리고 내가 떠나는 하나의 정류장이 있는 길목에서 그녀는 내게 물었어. 혹시 한 방향에서 온 12시 버스가 지나갔는지 확인해봤어? 그녀가 말한 대로 내가 그 방향을 보았는데 12시 버스가 마침 지금 분이 될 때쯤 지나가고 있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미안하지만 이미 지나갔어 라는 거였지. 그러자 그녀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 왜 이제 말해주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높아졌고 그것은 아마 내가 잠에서 깨어나면서 떠들썩한 손님들에게 주인을 찾다가 이곳으로 오지 않았는지 좀 더 시간을 멀리 잡기 위해서였던 것 같아. 그러고 나서 그녀는 내려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사라졌어. 나는 굉장히 놀랐지만 이상하게도 그녀는 물론 나가 지금까지 그곳에서 보지 못했어.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태로 나는 그녀가 도대체 누구였는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보게 되었어. 그녀는 그냥 지하철에서 나타나 당한 존재처럼 느껴졌지만 그녀가 화를 내기 시작할 때 나는 작은 충격을 받았고 그녀가 어느 시점에서 사라졌는지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더욱 궁금해졌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정말로 일어났는지 아니면 내가 꿈을 꾼 것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서 이 미스테리 괴담 이야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이라면 그녀는 내가 가려는 버스의 시간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므로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잉태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 하지만 이 일은 정말 일종의 미스테리가 되어버린 상황이야. 이제는 그녀가 누구인지 찾을 수 없고 친구들한테도 그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물으려고 했지만 모두들 나와 같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모두가 마주쳐야 할 궁금증이 돼버린 것 같아. 이런 상황이 일어났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지 않아?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내가 경험하고 나서 잊혀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건 너무나도 분명해. 결국 이 미스테리는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 여기 부근 지하 주차장 문 앞에서 일어난 미스테리한 일이 있어. 내가 직접 목격한 것도 아닌데 말이지. 어떤 여성이 차를 주차하고 나서 문 앞에 서더니 자꾸 입을 다물고 털어놓는 게 없는 것 같았어. 그동안 아무도 인사를 해도 대답이 없었단 말이야. 어느 순간 그 여성이 내 방향을 향해 다가오더니 뒤를 귀퉁이에 대고 나레이션을 하는 것처럼 자꾸 속삭였어. 그리고 난 후 그녀는 그저 사라져버렸어. 아마도 다른 곳으로 간 거라고는 생각하기는 힘들었지. 내 친구들 중에서는 그 주차장에서 새로운 미스터리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어. 어떤 사람들은 그 여성을 보면서 화살촉이 땅에 박힌 것처럼 놀랬다고 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그녀가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치곤 했더군. 그리고 더 이상은 모르겠지만 그 여성과 관련된 미스테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봐. 왜 오랫동안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그녀가 나타날지도 모르겠잖아. 어쨌든 그것이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미스테리 괴담 이야기야. 어젯밤에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동생이 비명을 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 뭐가 있었나 물었더니 자기가 일하던 지하 주차장 문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고 해. 동생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갔는데 그 여자가 따라와서 그를 불러온다. 동생은 저 마녀가 그래도 저를 어떻게 해야 하나 봐. 그리고 저절로 문이 닫혀버렸어. 그리고 또 다시 비명을 질렀다. 그러자 그 여자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 나는 너의 불행을 알고 있어. 너의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내가 너의 마음 안에서 무엇인지 알고 싶으면 같이 가봐. 하지만 내가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괜찮아. 라고 말이지. 그러면서 노란색 눈을 동생 쪽으로 바라보며 웃고 있었어. 동생은 겁에 질려서 그대로 뛰어나왔어. 어젯밤에 그 여성이 무엇을 원했는지 지금도 모르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리고 한창 주먹구구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나도 좀 침착하지 못해서 불안해져 버린 것 같아. 그래서 나 혼자서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좀 무서웠어. 밤 12시에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던 소녀가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뭔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서 무서움을 느꼈다. 그때 그녀 옆에 앉은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걸었다. 너무 무서운 기운이 느껴져. 그녀는 가만히 있다가 남자의 말이 무서웠다. 그녀는 벌렁거리면서 응? 이라고 대답했다. 그래, 나도 같은 기운을 느꼈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아서 그냥 내가 옆에 있어서 안심이 되었어. 그녀는 남자의 말을 듣고 마음이 안정이 되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그녀가 타야 할 버스가 안 오더니 이제 그녀는 이상한 기운이 더욱 강해지더라. 그러자 그녀는 남자를 다시 봤는데 남자는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녀는 무서워서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뉴스에서 그녀가 버스 정류장에서 실종된 소식이 전해졌다고 한다. 그러면서 누구든 그녀의 이상한 경험에 대해서 그 소녀는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 버스의 기다림에서 그런 경험을 한 거야 라는 미스테리한 이야기가 퍼져나가게 된 것이다. 오늘은 차량 위에서 출몰하는 귀신을 본 미스테리 괴담을 들려드리려고 해.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였어. 나는 자동차 운전을 좋아해서 자주 차를 타고 다녔어. 하지만 어느 날 밤 차량 위에서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달라졌어. 그날 밤 나는 밤 늦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길이 어두워져서 앞이 보이지 않았지만 차는 기본적인 조명들이 깔려 있어서 괜찮았어. 그때 갑자기 차량 위에서 무언가를 발견했어. 빠르게 운전을 멈추고 다시 봤는데 차량 위에서 누군가 앉아 있었어. 그것은 사람 같았지만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어. 그녀는 거칠고 얼굴은 지독히 썩은 상태였어.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어. 그런데 갑자기 그녀는 사라졌어. 난 당황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물론 아무것도 없었어. 나는 그 뒤로도 차량 위에서 미스테리한 인물들을 보기 시작했어. 몇 번은 지나가는 산에 둘러싸인 깊은 계곡에서 괴상한 인물들을 보았어. 그러면서 이 존재들이 왜 내 앞에 나타날까 생각하게 되었어. 나는 이 괴담을 다시 듣게 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해. 이게 나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다른 이야기도 듣고 각자 자신의 생각을 나눠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녀를 다시 볼 수 있을까봐 무섭게 느껴져. 그래서 이제부터는 밤길을 조심히 다녀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어. 어쨌든 그녀를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말이야.